트트 트트. 네, 안녕하세요. 차별이야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제 또 차별 이야기가 읽은 책 시즌 2가 아니라 챕터 2로 돌아왔잖아요. 그쵸? 와우. 네. 네, 오늘은 그냥 사람이란 책을 읽고 차별 이야기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.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. 일단 그냥 사람이라는 책은 이제 홍은전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요. 특수학교 장애인, 야학, 노숙자, 세월호 유가족 등등 우리 사회에서 불빛이 필요한 곳 혹은 불꽃이 필요한 사람들에 관해서 담담하지만 무겁게 전해주는 아주 울림 있는 책입니다. 불꽃과 불빛. 이 차별 이야기에 이동진 씨 답네요. 그렇죠? 또 이제 저희가 저번 책에 이어서 이번엔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선정한 데는 또 이유가 또 있잖아요. 그렇죠? 네. 궁금해. 우리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눈지 씨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? 네, 궁금하셨죠? 저희가 장애인 차별이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때는 장애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고 또 장애인 차별의 주요 논제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이슈를 다룰 때 저희가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의 사례들이나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차별을 받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를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교사로 활동한 전적이 있으신 작가님이 장애인의 곁에서 바라본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풀어낸 책이라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. 실제로도 저희가 깊은 울림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정말 많은 울림을 받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차별 이야기가 그냥 사람이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,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네,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네네. 네,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책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고속버스를 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다뤄져요. 작가님이 이 글을 쓰실 때까지만 해도 휠체어 사용자는 고속버스를 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게 불합리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. 작년 기사인데요. 국내 최초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가 도입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. 근데 문제는 실제로 1년 동안 이 버스를 이용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? 그래도 저희 나라에는 사실 10% 인구의 10%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한 몇백 명 정도는 이제 이용을 하시지 않았을까요? 저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기사를 봤는데 딱 16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더라고요. 16명이요? 네, 16명이요. 1년에? 네, 너무 적죠.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냐? 그 이유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버스 노선이 KTX가 가는 곳에 똑같이 배정이 된다. 그게 뭐가 문제냐면 KTX는 이미 시설이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버스가 정작 가야 될 곳은 이제 KTX가 못 가는 곳인데 이렇게 실효성이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이게 실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장애인도 이런 걸 당연하게 누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. 그러게요. 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장애인분들이 탈시설에 관한 건데요. 장애학의 도전이란 책을 저희가 전에 읽으면서 공부를 했을 때에도 장애인 탈시설에 관해서는 접했었잖아요. 맞아요. 네, 근데 그때는 이론으로만 장애인 탈시설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사실 전 이해가 크게 직접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에 관한 기록을 읽다 보니까 이 장애인분들에게 탈시설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자유, 값진 자유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거구나라는 거를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더욱 깊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탈시설 부분이 되게 진짜 생생하게
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눈지 씨는 네네. 네, 마지막으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. 네. 저는 그 장애인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. 네. 저희가 뉴스에서 장애인 학교를 설립을 두고 막 지역 사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 한 번쯤 본 적 있잖아요. 봤죠. 그래서 저희가 뭔가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이런 대의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동의를 하지만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내 영역을 침범받는 것 같이 느끼면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이 내용에서 장애인 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장애인 다 싫어하잖아. 왜 우리한테만 그래?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저는 이 주민의 말이 뭔가 가장 기본적이고 처음으로 장애인분들이 접할 현실적인 차별이라는 게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장애인 학교 설립 이슈에 대해서 작가님이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인을 위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저는 사실 특수학교가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고 되게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장애인 학교 설립을 할지 말지보다 먼저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정말 오히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부터가 굉장히 그분들을 고립시키고 또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 생각해 보면은 정말 중고등학생 때 그 장애인 친구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얼마나 비장애인 학생이랑 장애인 학생을 자연스럽게 분리하고 있었는지 그걸 좀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 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. 네. 네, 그럼 이제 차별 이야기가 읽은 책의 하이라이트죠?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넘어가 볼까요? 이렇게 부담을 팍팍 주시나요? 이번에 마지막 한 줄 평은 우리 가조연 씨가 준비해 주셨는데요. 가조연 씨? 제가 지은 한 줄 평은요. 나와 다를 것 없는 들여다보면 그냥 사람 이야기입니다. 와. 와. 어떠신가요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 한 줄 평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멋진 한 줄 평으로 오늘 차별 이야기가 읽은 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 같이 안녕. 트트. 트트 트트 트트